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호 성형외과의 한균환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얼굴을 당기는 수술인 거죠. 결국은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이 안면거상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목거상과 안면거상이라는 게 얼굴과 목이 붙어 있으리만큼 굉장히 좀 밀접합니다. 이렇게 제가 당겨볼 때 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목도 좀 같이 당겨지니까요. 그래서 안면거상이지만 안면거상을 하면 목도 좀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기라는 게 뭐냐면 일단 귓볼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붙어있는 형태를 칼기라고 합니다. 귓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길게 붙어서 부착 부위가 좀 길어 보이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생긴 부작용인 경우도 있지만 수술 전에도 원래 귀 모양이 이렇게 생기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가끔은 젊었을 땐 안 그랬다가 나이 들면서 얼굴에 처짐이 생기면서 붙어있는 귓볼 부위가 당겨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칼기가 수술 전에 없다가 생기신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우리는 아래쪽 얼굴 선을 좋아지기 위해서 살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올리는 걸 목표로 해 수술을 하고 절개를 귓볼 주변에 가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당겨서 잘라내고 꼬맸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살이 이 힘을 못 버티고 당겨져 내려오게 되면 귓볼이 아래쪽으로 당겨지면서 칼기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너무 과도하게 피부를 자르거나 뭔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수술 직후에 고정을 잘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풀려서 당겨져 내려갔을 때 생기는 게 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고 칼기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거 괜찮아지니까 여기 이렇게 당겨서 꼬매면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칼기 교정에 오시거든요. 근데 칼기가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가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서 이거 칼기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아래쪽으로 많이 당겨진 거니까 당겨진 부분 전체를 다 위로 당겨 올려야 되기 때문에 칼기 교정이 생각보다는 주변부에 박리를 많이 하고 안면거상 했던 것들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귓볼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피부를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당겨 올리는 피부 자체가 밑으로 당겨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이 흉터를 귓볼 주변으로 해서 숨길 수 있지 않고요. 바깥에 보이는 이렇게 길다란 흉터를 추가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와 수술의 범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렛나룻이 귀 앞쪽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래쪽까지 멀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짧게 있고, 그 다음에 귀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고 바짝 붙어 있게 되죠. 안면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가 당겨질 때 주로는 위쪽이지만 바깥쪽으로도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선의 위치를, 이 구렛나룻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이 헤어라인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하는 경우에는 이 위치가 바뀌지 않겠지만, 절개선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 안쪽으로 절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살이 전체적으로 위쪽 바깥쪽으로 옮겨지면서 귀 쪽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살은 머릿속에서 잘려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구렛나룻의 위치가 아래에서 위쪽 바깥쪽으로 옮겨진 형태가 되는 거죠. 구렛나룻이 원래 짧은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원래 위치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에 따라서는 이 귀와 구렛나룻 사이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없는 살이 아예 없어져서 이 머리카락이 귀에 바로 바짝 붙어서 나게 보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어디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렛나룻의 위치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어색해질 수 있을 경우에는 흉터가 바깥으로 약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헤어라인의 경계선에다가 절개선을 넣어야 됩니다. 안면거상을 할 때 박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박리를 할 때 스마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게 안면거상의 가장 큰 1차적인 기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 그 유지인대를 잘 끊어주고 당긴다,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스마스 아래쪽으로는 그 깊은 층에 특히 다치지 않아야 할 구조물이 안면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안면신경은 운동신경이어서요
얼굴 쪽에 5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마, 눈 주변, 볼 쪽과 입꼬리, 그다음에 턱선 라인과 목 쪽까지의 근육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그 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박리를 하다가 신경이 다치게 되면 그 움직임이 저하가 되고요. 보통 안 움직이게 되면 반대쪽 근육이 더 활성화되니까 상대적으로 비대칭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신경이 다시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신경이 예를 들면 다쳤다, 이 신경이 담당하고 있던 그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이 나머지 신경이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의 신경이 2가지 근육을 담당하게 되면 눈을 깜빡할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운동신경이 다쳐서 생길 수 있는 신경 손상에 의한 비대칭과 어색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각신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의 큰 가지들은 굉장히 좀 깊게 있기 때문에 쉽게 다치기는 어렵고, 저희가 안면 거상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귓볼과 귀 뒤쪽에 감각을 담당하는 대이계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가 절개를 하게 되면 안면신경의 절개를 하는 그 절개선 근처에서 이렇게 귀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신경을 자르게 되면 귓볼과 귀 뒤쪽에 있는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이계신경이 감각신경 중에서는 일단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피부를 우리가 바닥에서 스마스 위로 아래로 박리를 하기 때문에 그 피하 박리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피부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부로 가는 그 감각신경의 최말단 가지들은 잘리는 거니까 박리한 부분들의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이렇게 제일 바깥쪽 표면에 있는 가지들은 좋아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까지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감각신경에 있어서는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수술하면서는 저희가 눈으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신경 자극을 통해서 신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수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면신경 손상은 큰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잘 생기지 않습니다. 혈종이라고 하면 저희가 얼굴을 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를 들었을 때 이 피부 피판 아래쪽으로 넓게 피가 고이는 현상, 마치 여기에 뭔가 큰 덩어리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를 혈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피가 잘 나실 수 있는 분인 조건이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공간이 좀 충분한데 그 공간이 여유가 있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면 이 안에는 뭔가 고이기가 쉽겠죠. 피가 날 수 있는 거는 원래 피가 좀 잘 나시는 분, 좀 멍이 잘 드시는 분, 약 때문에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주기에 있으면 피가 조금 더 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남자, 담배 피시는 분, 혈압이 있으신 분, 이 3가지가 피가 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상을 할 때 박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혈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혈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혈관들에서 아예 처음부터 피가 나지 않도록 혈관 손상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피가 났을 때 그 예상되는 위치에서 피를 미리 잘 지혈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다시 피가 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최소화하게 되면 피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줄어드는 거겠죠. 혈종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피주머니라고 해서 드레인을 넣게 됩니다. 저는 사실 드레인을 잘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혈을 잘 해주고 피가 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최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피부를 좀 타이트하게 해줘서 피가 나더라도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의 수술 노하우나 방법에 따라서도 좀 피가 날 수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면거상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부작용이 많은 수술은 아닙니다.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면서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과 미리 얘기를 많이 해보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준비도 좀 미리 하시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수술이니까요. 너무 걱정 미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